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가열되고 있습니다만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 또 무소속 등 일부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적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자신의 정책을 여러분들께 알릴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 후보들의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주제 및 진행 방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임을 후보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임할 5분의 후보자를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7번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의 인지연입니다. 이어서 기호 10번 친박연대 최태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박연대 최태현입니다. 기호 6번 민중당 김진숙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중당 김진숙입니다. 기호 8번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녹색당 신지혜입니다. 끝으로 기호 9번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미래 우인철입니다. 오늘 토론 방식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번에 걸친 사회자의 공통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자 개별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 간 보충 질문이 오가는 순서가 이어지고 이후 각 후보의 맺은 말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 답변, 토론 순서 등 사전 추첨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각 후보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된 만큼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오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전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기호 7번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대한애국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 인지연입니다. 우리의 조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속절없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지금 저는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단지 지방행정 책임자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 좌파 독재 정권의 체제 전복 폭주를 막아내는 선거, 문재인 권력 찬탈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살려낼 최후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이 올해 8월이면 건국 70주년을 맞이합니다. 100살도 채 되지 못한 내조국입니다. 2018년 6월 이 순간 서울은 위험합니다. 서울은 불안합니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 이후 서울은 좌파 천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의 기둥 1000만 서울 시민은 지금 희망을 잃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서울은 언제나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 서울이 박원순 시장 7년간 좌파의 폭력 소동과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 바람 때문에 칙칙한 잿빛이 되었습니다. 좌파 서울시장의 서울에서 서울 시민들이 겪은 것은 퍼주기 복지정책, 반시장, 반자유 경제정책, 서울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이념적으로 치우친 좌편향 인사정책, 정직한 시민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을 낭비해댄 것뿐이었습니다. 서울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절대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촛불 권력 찬탈 세력과 가짜 보수 배신자들의 결탁으로 사기 탄핵 당하였습니다.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이 들어섰고 1년 지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한반도 평화라는 가짜 평화 쇼만 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 땅에 번영과 축복의 토대를 만들어주신 박정희 부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2,500만 북한 주민들을 향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라고 선언하셨던 박근혜 대통령. 10초 남았습니다. 이 세 분의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정통 보수파 계승자가 바로 대한애국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 저인지연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10번 친박연대 최태현 후보의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후보 기호 10번 최태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선거 방송에 여러 후보님들하고 같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위대한 공약 그리고 위대한 정책을 통해서 위대한 서울시장을 뽑는 그런 위대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은 저는 서울에서 1955년 10월 26일 태어났고 서울에서 남단초등학교와 중앙중고등학교,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서울에 소재한 카이스트 한국 홍릉에 소재한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전공은 전자공학이고 반도체 설계와 공정입니다. 경북 구미에 소재한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로 미국 뉴욕에 소재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였고 귀국하에서는 부친이 운영하시는 고려다이아몬드 공업주식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고려다이아몬드 공업주식회사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출마의 변은 여러분 올바른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바른 정치란 올바른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희 친박연대의 정당 정책은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해서 반드시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에게 맑고 깨끗한 그리고 파란 하늘에 지속 가능한 녹색 청정 서울특별시를 선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 5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의 도시,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화력발전소를 지향하고 원자력발전소를 확대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서울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맑고 품격이 있는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 과학, 교육 과학 기술 도시를 여러분에게 선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선진 경제 도시로 시민 소득이 4만 불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해결 도시로서 세 번째 자녀는 출산 장려금을 1억 원을 드리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6번 민중당 김진숙 후보의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최초의 비정규직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민중당 김진숙입니다. 여러분은 비정규직이십니까? 가족 중에 비정규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들은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제가 일터에서 겪은 비정규직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적은 임금을 줘도 되는 사람,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과 폭행의 갑질에도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비정규직은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일터에서 노예처럼 시달리는데 국민 주권 시대가 오겠습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 주권 시대가 열립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 국민 주권 시대를 완성할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민중당 김진숙 뿐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고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노동자들의 월급을 삭감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저임금 삭감법에 많은 노동자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더불어자한당이라 규정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서민에게 보여준 행태는 적폐 원조 자유한국당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000만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제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회가 삭감한 최저임금 개혁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에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재벌을 개혁해야 됩니다. 재벌 독식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지도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모두의 처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재벌 적폐 청산, 정부 기관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일터의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 재벌 적폐 청산위원회를 구성해 대대적인 재벌 개혁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초의 비정규직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민중당 김진숙은 최저임금 계약 저지, 재벌 적폐 청산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별 기조연설 듣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기호 8번 녹색당 신지혜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녹색당 기호 8번 신지혜입니다. 위대한 촛불혁명 이후 우리 정권도 바뀌고 남북관계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환의 노력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5, 6, 7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정치가 만든 차별과 불평등입니다. 국회도 행정부도 그리고 서울시도 이런 기득권 정치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과 해와 시위 그리고 검은 시위 등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성차별과 성폭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목소리는 커지지만 정치는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성폭력과 성차별, 그리고 낙태죄, 독박 육아, 경력 단절, 유리천장, 이 사회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이들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고통받는다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기득권 정치는 아직도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개발 위주의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2018년을 살고 있는 저는 지금 과연 인간이 개발을 위해 태어났는지 아니면 행복을 위해 태어났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한강의 기적을 넘는 평등의 기적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등의 기적이 서울을 서로 돌보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평등의 기적이 우리 사회 시민들의 삶을 꽃피울 것입니다. 저는 눈부신 평등의 서울을 꿈꿉니다.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고 그리고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차별받지 않고 가난하다고 삶을 착취당하지 않는 서울을 꿈꿉니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청년과 세입자가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비인간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꿈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정치권이 외면해온 여성과 소수자들이 자신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되찾길 희망합니다. 여러분께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 어디까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아프지 않고 폭력 때문에 죽지 않고 차별 때문에 병들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20대 페미니스트인 저 신지혜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후보자별로 각 3분씩 쓸 수 있는 기조연설, 마지막은 기호 9번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의 순서입니다. 지옥고 청년이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기호 9번 서울시장 후보 우인철입니다. 지옥고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지옥고란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달하는 서울의 작은 방들을 말합니다. 서울에 집 없는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집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 지옥고에 내몰려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집은 경복궁 근처에 있는 월세 40만 원짜리 옥탑방이었습니다. 겨울에 참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켜지 않으면 아침에 온도가 6도까지 떨어졌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감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고 입에서 김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겁없이 보일러를 틀었다가 난방비가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달에 생활비를 조금 빌려야 했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와 집들이 있어도 청년들의 집은, 내 집은 없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빌려서 벌어서 50만 원을 월세로 내고 그리고 명목도 알 수 없는 관리비로 1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은 불안한 미래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어찌저찌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날 몸이 아프게 된다면, 내가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겪게 된다면, 또는 내가 누군가와 가정을 꿈꾸게 된다면 정말 막막한 보금자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그리고 저 기호 9번 우인철은 이러한 청년들의 보금자리 문제만큼은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긴 시간 일해야 하고 적은 돈을 받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주거비를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동시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희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사회에 빚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시대의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미래는 누구도 훔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에게도 권한을 주십시오. 권한을 주시면 우리 사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보겠습니다. 저 기호 9번 청년정당 우리미래 서울시장 후보 우인철에게 주는 한 표는 기성 정치권에 주는 회초리이자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작은 희망, 그리고 사회를 살아갈 청년들에 대한 응원입니다. 저에게 꼭 한 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분의 후보자 모두 기조연설 S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시간인데요. 오늘 이 토론회는 상대 후보에 대한 정책, 공약,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각 후보들께서는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환경입니다. 환경 가운데서도 재활용 폐기물 대책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데요. 지난달 초에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은 정부의 긴급 조치로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란 거 다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역시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기호 10번 친박연대 최태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제가 제시한 공약, 첫 번째 공약과 일치하는 그런 공통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공약은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의 도시인데, 제가 제시한 것은 여러분이 화력발전소, 다시 말씀드리면 석탄이나 석유, LNG 같은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시켜 나가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의 공약인데, 거기에 이제 폐기물 재활용을 이용하는 그 환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폐플라스틱이나 폐지 등을 원료로 해서 재생 플라스틱이나 재생 종이를 생산해서 적극 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정책과 일회용 물품을 사용을 자제를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음식물 쓰레기가 여러 가지 토양 오염과 처리 비용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을 해서
바이오가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액화메탄, 리퀴드 메세인을 생산하는 그런 음식물 처리 쓰레기를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메탄가스로 여러분의 승용차의 디젤이나 휘발유와 같이 바이오가스를 충전시켜서 환경도 보존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는 그런 일석삼조의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그 외에 태양광이나 지열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 그 지속 가능한 그런 건물, 지속 가능한 시티를 이루어 나가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6번 민중당 김진숙 후보가 재활용 폐기물 문제에 대한 대책 답변해 주시죠. 서울 시민 여러분, 폐기물 대란으로 얼마나 황당하셨습니까? 이미 지난해 7월 중국의 금수 조치로 충분히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뒷북치기,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동안 피해는 온통 서울 시민의 몫이었습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조금 불편해져야 합니다. 생태와 환경이 살아 숨쉬는 지구를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폐기물 양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돈 되는 폐기물과 돈 안 되는 폐기물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생태와 환경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책임도 큽니다. 자유한국당도 남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서울 시민들 속에서 진짜 폐기물은 자유한국당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 원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영세 수거 업체를 지자체 산하의 준공영기관으로 흡수해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굳은 일을 다하는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폐기물 마냥 일터의 환경에서 버려지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의 김군, 신세계 이마트의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과로로 사망한 이마트 개선원 노동자가 이들입니다. 일터의 산업재해를 외면하고 이윤의 논리 앞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정치, 그런 정치도 반드시 반성해야 함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기호 8번 녹색당 신지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와 성평등 주제가 아예 질문에 언급조차 되지 못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일방적으로 선관위가 정한 주제 이상의 것들도 서울 시민분들께 정책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재활용 폐기물 관련해서는 후처리뿐만 아니라 이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쉽게 쓰고 버리는 비닐봉지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최대한 재활용하고 매립이나 소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이것을 책임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유통하는 기업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과다한 포장을 막아야 하고요. 영국이나 대만처럼 플라스틱 빨대나 용기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작업장 그리고 재활용 가게와 같은 재활용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 시민분들 가장 고민하시는 환경 정책이 바로 미세먼지죠. 국내 요인이 많게는 70%까지 차지하는데 이제 더 이상 중국 탓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전기차,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물청소,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측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근본 원인이 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본 원인은 바로 건설 현장과 자동차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잡겠습니다. 저는 노후 경유차 그리고 노후 건설 기계를 조기 폐차하는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통행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강제 차량 이부제도 실시하고 도심 속 차량 속도 규제도 실시할 겁니다. 이렇듯 미세먼지 조절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그리고 교통, 건설 부문에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2016년 총선 때부터 미세먼지 정책을 주장해온 저 신지혜가 숨통이 트이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9번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세먼지만큼 또는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이 플라스틱이 분해되죠. 분해될수록 점점 더 작은 입자가 되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 처리장에서 제거가 되지도 않고요. 우리 인체에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안제나 스크럽제 그리고 치약 같은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10% 정도만 이런 물질들이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저항력이 약한 미래 세대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어떤 치명적인 위협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 걱정 많으신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부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플라스틱을 퇴출시키려면 서울시에서 생산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즉 이런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성을 부과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대포장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물질들을 사용한 경우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 그리고 과대포장을 하지 않았을 때 더 경제적이게끔 정책을 설계하면 우리의 시장에 이런 재활용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쓰지 못할 폐기물들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도시입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 그리고 기성 세대가 물려줘야 할 도시이고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양치할 때 양치컵을 쓰는 것, 슈퍼에서 비닐봉투 쓰지 않는 것, 저는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10번 하면 한 3번 정도는 까먹고 저도 그냥 일회용품을 쓰게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뿌듯함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 불편한 실천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재활용 폐기물 대책을 듣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호 7번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는 전 국민 의식 교육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때이지 더 이상 어떻게 기업 탓만 하고 정부 탓만 하고 그러기 전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과연 환경 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할 때가 지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한창 배우는 그 시기에 그 환경 교육에 대한 시급함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행정적으로는 관리 매뉴얼, 그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관리 매뉴얼과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조처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서 그저 교육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교육과 그리고 행정적 관리 매뉴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저는 개발과 기업 탓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환경 중요하고 환경 한 번 손상되면 복구할 수 없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 유지를 위해 개발은 멈춰야 한다라는 개발을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는 빌딩만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재활용 폐기물 대책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이어서 이번엔 주거에 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서울시에 낙후됐던 지역들이 개발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반면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과 원주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역시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기호 6번 민중당 김진숙 후보부터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용산에서 4층 건물이 붕괴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우리 사회 안전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무너진 건물은 이미 재개발 허가가 났지만 민간 개발이 지체되는 속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을 신속하게 허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정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잘못 짚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원도심의 개발과 안전 대책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는 노후 건물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안전 대진단이 절실합니다. 서울의 노후 도심을 살려야 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세 가옥주거나 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토건족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전면 허용으로 부동산 광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부자천국, 서민지옥, 이것이 그들의 주거 대책입니다. 투기자본과 건설자본만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승인은 철저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선대책, 후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순환식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개발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인권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민들의 동의 여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폭력 행위를 일삼는 강제 퇴거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거가 청년의 꿈을 짓누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 월세 1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월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현재 5.5%에서 OECD 평균 11%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원주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호 8번 녹색당 신지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아까 인지연 후보님께서 개발은 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모든 개발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서 펼쳐지고 있는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할 뿐더러 우리 서울 시민의 삶을 내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기존의 재개발뿐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원주민이 쫓겨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규모 자본을 들여서 도시의 외양을 꾸미는 개발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하고 지나친 개발을 시간 아서서 막아야 합니다.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500조를 들여서 도시재생에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서 지속가능한 서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들을 펼쳐나가려 합니다. 저는 주거지 도시재생 시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그리고 단열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녹색주택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도시재생 취지에 훨씬 더 부합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주나 집주인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를 위한 세입자, 주거 상가 대책이 절실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또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극악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인권보호관을 파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분쟁 시 서울시가 나서서 조정,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최소한 OECD 평균인 10%까지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토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시 예산을 삽질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시민들에게 흐르게 하겠습니다. 절감한 예산으로 서울시장이 꼭 해야 하는 성평등 정책, 그리고 미세먼지 정책, 복지 정책에 쓰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9번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의 답을 듣겠습니다. 예, 청년이 들어가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원더심 활성화, 도시 공동화의 핵심은 청년입니다. 도시는 청년들이 떠나갈 때 낙후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들이 그 원도심에서 마음껏 꿈꾸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30 세대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면 소상공인들도 들어오고 원도심의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 텐트라고 하는 것을 치고 보름 정도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영등포의 한 곳에서 쳤는데요.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분들 중에는 반대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텐트에서 이런 청년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동네에 사는 많은 청년들이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지나쳐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집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이 꼭 실행될 수 있게 목소리를 내주라.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역에 사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오셔서 청년들도 집이 있어야지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청년들을 내몰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 청년들과 함께 살 수 없다.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면 청년 임대주택을 원도심에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시티화를 이뤄낸다면 이런 원도심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우리 사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라고 하는데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 그 다음은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서울, 함께 살아가는 이웃, 그리고 청년과 기성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원도심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주거 문제, 이것만큼은 원도심에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해야겠습니다. 기호 7번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다니면서 서울의 변화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 원도심의 지역개발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7년간 도시재생과 뉴딜 사업을 했다는 기사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서울 용산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도 서울시가 투기지역이라는 이유로 노후주택,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자꾸 지연시켜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합니다. 그야말로 박원순 시장은 개발과 투자는 악으로 규정하고 분배, 평등을 내세워서 이를 절대 선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5월경, 좀 전이죠. 도시재생 뉴딜 7곳에 대한 선정 기준을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선거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스타일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비전문가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 원도심 지역 개발을 크게 7개 영역으로 나누려 합니다. 지역으로는 종로구 원도심을 비롯해 강북의 4군데, 강서지역 2군데 등 총 7개 원도심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 방향은 대학가 주변의 경우 청년 임대주택 및 공공시설 등의 복합 개발을 하고 e스포츠 대회를 비롯해 체육 레포츠 단지, 4차 산업 특성화 밸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원도심 개발의 핵심은 편리한 교통과 볼거리라는 점에서 서울시 종합 점검을 통해 트램 설치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이 무료로 창의적인 연구개발, 창업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원도심 개발의 미래지향적 성공을 위해 외국계 자본 및 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호 10번 친박연대 최태현 후보의 답을 듣겠습니다. 이 공통 질문은 제 공약의 두 번째 것, 아름답고 품격이 있는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저는 원도심지 개발을 위해서 문화와 역사적 특징을 살려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청년 임대주택 아니면은 그 신혼 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제가 공약에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곳의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주차장 비율을 늘려서 현재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선거 공약은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 여러분들에게 편리함과 그리고 주차난으로 인한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 비용을 줄여나가고 원활한 교통과 그다음에 공해 방제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그런 것에 보면은 주차장 비율이 3대 내지는
3세대 또는 5세대에 한 대꼴로 주차장이 배정이 돼 있는데 그것은 현 시장님이 이제 2번 임기를 하시면서 주차장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울시장이 되면 적어도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여러분에게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경관과 10초 남았습니다. 환경을 위한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아니면 에너지 절약하는 자연 친화적 건물을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가 중계하는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 설명드리는 동안에 후보자들께서 잠시 숨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모두 5개 주제에 대한 사회자의 개별 질문과 상대 후보자의 보충 질문을 통해서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개별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신 후보자는 2분간 답변하실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자들이 1분 30초간 반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4분의 반론을 다 들은 다음에 최초의 질문을 받으신 후보자는 2분간 재반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간 정책을 알릴 기회가 어려웠던 만큼 이 시간을 아주 충분히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호 8번 녹색당 신지혜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장애인 학교 설립 문제 대책에 관한 것인데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별, 인종, 혹은 장애 여부, 그리고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이유로 장애 학생들의 교육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교육권을 박탈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시설뿐만 아니라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 얼마나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격리시킨 사회입니까? 우리 이런 격리와 배제의 정책을 이제는 없애야 합니다. 서울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서 우리 장애인들이 탈시설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활동보조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서울 시내 버스를 전면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장애 여성은 장애인으로서 차별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성폭력과 성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에서 빈번하게 성폭력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앞장서서 장애인 콜택시 안에 성폭력과 성차별을 근절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개에 있는 서울시 보건소 그리고 4개의 시립병원에 젠더건강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여성 그리고 비장애 여성의 전 생애적 재생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피임, 임신, 출산 그리고 낙태라고 불리는 임신 중지까지 저희 서울시 내의 공공의료 시스템 안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 1분 30초간 시간 쓸 수 있습니다. 예, 신지혜 후보님 공존 이야기 해주시고 또 장애인들 이동권, 저희 우리미래에도 장애인분들, 당원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멋진 특수학교 지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특수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거기 숙직 서실 때 자주자주 따라가서 그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에서 활개치고 뛰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TV로 보았습니다.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었고요. 다른 한쪽에서 쇼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근 주민들의 대표적인 반대 이유는 집값 하락이라고 합니다. 집값 하락되지 않도록 특수학교 정말 멋지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체육관 시설, 편의시설,
수영장이 있는 그런 특수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사용할 수 있게 했더니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반겼다고 합니다. 집값이 더 올라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멋지게 지은 특수학교 인근의 집값은 주민들이 우려한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그리고 주민 이렇게 나누는 것 이제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역시 장애인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적 수단들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반론을 다 듣고 나서 신지혜 후보는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호 7번 대한민국당 인지연 후보 반론해 주시죠. 장애인 학교 설립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참 대한민국의 수준을 알려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장애 여부, 인종, 성별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존엄하게 태어났는데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제가 북한 인권 운동가여서 그런지 북한의 장애인 인권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고 우리 신지혜 후보님께 북한 인권, 북한에 존재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견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 정권 하에서 그리고 평양에서는 장애인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출생하면 바로 죽여버린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평양에는 사지가 멀쩡하고 온전한 사람들만이 다닙니다. 그런 북한 정권에 대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6.12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북한 인권 참상 가장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그 인권 참상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집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학교 거부하는 거 납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민낯이요, 우리들의 자아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호 10번 친박연대 최태원 후보 반론 제기해 주시죠. 저는 근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인 간의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신지혜 후보님께서는 일반 학교나 기업의 직장에 지원을 할 때 동등한 대우 또는 우월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고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남아있는데 더 하시겠습니까? 장애인이 적성을 살려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기를 살려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을 해서 독립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다 쓰신 걸로 알고 그러면 기호 6번 민중당 김진숙 후보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네, 신지혜 후보님 말씀해 주신 정책에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신길역 지하철 리프트 사고로 돌아가신 장애인분의 명복을 빕니다.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죽게 만드는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울시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장애인 특수학교 대신에 한방병원을 짓겠다라는 거짓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시설을 혐오시설로 만드는, 그래서 장애를 폄하한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장애 아이를 낳은 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의 가슴이 얼마나 더 메어지고 뜯겨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도 님비시설을 운운하면서 장애인 학교 건립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키워나가는 것이 비로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특수학교는 장애 아동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는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동마다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모두 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할 것은 장애인들의 싸움이 있어 더 평등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할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지혜 후보가 2분간 재반론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인지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북한에 있는 장애인 인권 문제, 네,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한 평화 체계로 들어가고 있으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남북한이 함께 협력해서 그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 우생학적 이유로 아이를 낙태 시술하는 것이 북한에서 많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것은 한국에서도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자보건법상 산모에게 우생학적 결함이 있다면 낙태를 허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한테 우생학적 결함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산모에게 있었을 때 우생학적 결함이 있었을 때 낙태를 허용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여성에게 낙태는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 여성을 차별하는 법이자 여성 그 자체에게도 해악이고 안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거에 생각나서 낙태죄를 잠깐 언급드리고요. 장애인 탈시설 지원센터가 저는 아까 동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일반인과 동등하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하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지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후보님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저는 장애인 노동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노동 관련해서 매우 취약합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중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본청 내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3% 정도인데요. 그것을 훨씬 더 올려서 5% 정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장애 여부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장애인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9번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제는 영유아 보육 지원 방안인데요. 앞에서도 관련된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인철 후보,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장 계속 다닐래? 아니면 애 키울래?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우리 사회 분위기, 그리고 이런 제도, 환경 다 바꿔야 합니다. 아직도 출산이나 육아가 개인의 책임으로 많이 인식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죠. 직장과 육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 조건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노동과 육아를 동시에 선택한 여성은 원하지 않았지만 슈퍼맘, 이런 원하지 않은 칭호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체력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 직장 내에서 어떤 경력을 이어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미래 그리고 저 서울시장 후보 우인철은 경력 단절 없는 부모 분담형 3년 육아 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담형 3년 육아 휴직제의 핵심은 유연 근로제 그리고 유급이라는 것입니다. 유연 근로제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요. 오후에는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엄마와 아이가 하루를 나눠서 아이를 돌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시간에는 직장에서 자신의 커리어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연 근로제를 도입해서 아이를 기를 수 있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급으로 휴직을 할 수 있어야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아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먼저 이런 정책들을 강하게 구사해서 선도하고요. 그리고 이를 따라오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아빠들이 그 프리미어리그가 시작하는 시즌에 육아휴직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면서 축구도 보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렇게 조금 더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이 육아를 나누고 그리고 사회가 함께 키우는 이런 제도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당 인지연 후보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하기에는 너무나 공감 가는 말씀이고요. 엄마가 행복한 나라여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우리 유권자분들 서울시에서 만나 뵐 때마다 아기 키우는 게 이게 축복이고 가정을 이루는 게 감사함인데 이게 도리어 부담이 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되고 또한 그래서 절로 엄마 아빠를 볼 때마다 엄마 아빠 힘내세요라는 응원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의 어머니가 일하시는 어머니셨기 때문에 조부모님께 양육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 울음 멈춘 나라라고 아까 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제가 우리 우인철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양육의 문제, 이거 과연 기업과 공공에게만 안겨야 되는가? 정책적인 조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조부모님 세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이 젊은 엄마 아빠 세대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육아 시스템, 가정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렇다고 조부모님들께 다 떠안기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모든 것을 공공과 기업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에는 제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이어서 친박연대 최태원 후보 1분 30초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계 출산율이 지금 1.0인데 2.0까지 시급히 올려야 될 그런 문제인데 제가 내세운 공약은 세 번째 자녀부터는 출산 장려금을 1억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획기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출산 장려금을 자녀당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약 2천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 사람들과 선거 유세를 하면서 많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봤는데 2천만 원 가지고는 애를 낳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억 원으로 출산 장려금을 늘려드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애를 낳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인철 후보님께서 그렇게 출산 장려금을 늘려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가고 서울시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앞선 도시가 되는 게 어떤가 그걸 질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현행 지금 출산 휴가가 90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한 121일까지 늘리고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민중당 김진수 후보 1분 30초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3살 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그래서 얼마나 보육 정책이 중요한 문제인지 누구보다 절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있는 동안 제 아이를 봐주는 어린이집 선생님은 사실 제2의 부모님이십니다. 엄마인 저와 보내는 시간보다 선생님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죠. 그런데 얼마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접수했던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어린이집 갑질 상담의 50%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육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10시간 이상 되는 굉장히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육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려면 보육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 정부나 박원순 후보는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국공립집 어린이를 늘리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육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녹색당 신지혜 후보 네. 말씀해 주시죠.
장시간 노동은 일생활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라에서 이 보육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하나의 가정, 개인이 성별 분업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그 돌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고 누구나 돌봄자가 되고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또 자기 또한 돌볼 수 있도록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인철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분담형 3년 육아휴직제 관련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정 아래서 2016년도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 중에 1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있는 제도를 사용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육아휴직 자체를 쓰는 것이 지금 특이한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육아호봉제를 실시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독박육아 방지 조례를 실시해서 남성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돌봄으로써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저는 육아에만 휴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혼주의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들이 자기의 반려묘를, 반려동물을 혹은 노모를 돌볼 수 있는 돌봄 휴가제를 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인철 후보 2분간 재반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분 동안 4분의 답변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먼저 인지연 후보님, 기업과 공공에게만 맡겨야 하는가, 조부모 연결하는 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개인에 맡겨져 있는 거죠. 그런 조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 여조카가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여동생을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아이를 키우기가 힘듭니다. 남편이 있고 제 여동생이 있지만 둘로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또 허리 디스크도 있으시거든요. 예, 저희가 기업이나 공공에서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다시 조부모 또는 그런 지인의 어떤 그런 관계에 여기에 기대는 것보다는 좀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최태원 후보님 출산 장려금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만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진숙 후보님 역시 민중당답게 보육 노동자분들의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재 후보님 남성 육아휴직 그 비율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고 해요. 이걸 썼을 때 이제 오히려 이렇게 승진에 도움을 준다든지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한다면 할당제를 조금 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할당제를 둬서 하는 유럽의 국가들은 그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한 30%까지 올라간 사례들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할당제를 도입해도 또 바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또 않는다는 보고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9월에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아 문제, 보육 문제 길거리에서 유권자분들 만나면 거의 뭐 5분 이상씩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같이 해결하고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 개별 질문, 이제 세 번째 후보자가 질문을 받으실 순간인데요. 방송 나가는 도중에 녹색당 신지혜 후보의 기호가 잠깐 잘못 표기돼서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녹색당 신지혜 후보의 기호는 8번임을 다시 한번 바로잡습니다. 기호 7번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제는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입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지연 후보,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문제, 사회적 문제가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폐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때 청년수당은 이빨을 썩게 하는 사탕과 같습니다. 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취업준비생, 즉 취준생 생활 오래오래 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 서울시 현 정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존재하지 않는 신화, 존재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경제 구조 체제가 붕괴하고 안정적
창업 기반이 붕괴해서 새로운 기술력 기반이 사라졌습니다. 무책임하게 비자발적인 창업 무조건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된 스타트업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혁신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역대 정부, 현재, 미래 어느 정부에서도 풀어가야 할 과제이고 이것을 해결해야만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년 취업의 심각성은 단순히 취업의 문제를 뛰어넘어 자유, 민주, 시민의 기본적 가치인 행복 추구권을 무너뜨린 헌법 유린 행위고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진, 삼성, 하나은행 등 기업을 옥죄는 행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기업을 옥죄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이 청년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국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최태원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 후보님의 그 소득을 통한 성장은 그 옳지 않다고 그러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고용이나 성장을 통한 그런 발전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저는 제 공약에 2022년까지 시민소득이 4만 불이 되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것은 이제 청년들에게 5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다국적 기업을 100개를 유치를 해서 그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이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그리고 세제 혜택 그리고 노사 협력을 통해서 투자 활성화를 이룸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31일 날 제너럴 모터스 군산 공장이 폐쇄를 됐는데 그 인 후보님은 그 군산 공장이 폐쇄됨으로써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청장년에게 일자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노사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그 GM 군산 공장에서 여러 노동자 여러분이 좀 양보를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김진숙 후보자 1분 30초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인지원 후보님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집회 때마다 도대체 왜 성조기를 들고 다니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말씀하셨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남북 화해 협력의 기초에 민족 공동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북에도 물론 도움이 되었지만 남쪽의 중소기업의 경영난이나 일자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개성공단의 수십 배로 남북 합작 경제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수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남북 경제 협력은 개성공단식의 남한 자본, 북한 노동력의 결합을 넘어서야 합니다. IT, 항공, 우주산업 등 남북의 첨단 기술의 결합으로 국제 경쟁력도 확보하고 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협력의 고도화를 통해서 서울, 평양의 한반도 실리콘밸리 건설, 민족통일연구원 설립 등을 통해 수십만 청년의 교류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의 화해와 평화는 많은 일자리도 가져오고 우리 미래도 밝아질 텐데요.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당은 사사건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인지원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한 인지원 후보의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반론을 한 분 한 분씩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지혜 후보자가 1분 30초간 반론할 수 있습니다.
네, 인지원 후보님께서 아까 박원순 시장님의 청년 수당 정책을 비판하시면서 청년들에게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죠. 근데 저는 실제 노동 현장에 들어가 보면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노동 현장 자체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다고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지는 겁니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후보님께서 혁신 이야기하셨는데요. 진짜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당 신재가 내놓는 정책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지금 땅 주인과 건물주들에게 재산세를 조절하면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약 1조 원 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서 서울시의 20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있는 일터를 어떻게 더 낮게 만들 것이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지켜져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 어떻게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서울시가 여러 가이드라인과 여러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부터 동수대표제를 실현해서 50% 이상의 여성들이 서울시청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성평등에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인철 후보자의 반론까지 듣고 나서 이제 인지연 후보자의 재반론 듣겠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지난 10년간 청년 일자리 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기업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 자유 보장 이런 얘기 앞에서 계속 하셨는데요. 그 두 정권의 어떤 슬로건이죠. 저는 이 시기 때 20대를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청년 일자리 문제, 불평등 너무나 극심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너무나 절절하게 10년을 보냈는데 어떻게 아직도 기업 규제 완화, 시장 자유 보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제가 한 대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좀 느꼈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착취가 일상화됐던 것이 그때 그 10년이고 규제 완화, 시장 자유 보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 청년 수당 말하면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청년 수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청년 수당을 받았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시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청년 수당 문제, 이 정책은 박원순 시장님이 굉장히 지금 후보님이시죠. 잘 만든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들은 아르바이트 하기 때문에 이 취업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이 이 수당 정책이고 이 청년 수당을 받는 청년들은 정말 고마워했고 이 돈을 정말 그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정말 지켜가면서 윤리적으로 썼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막 발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좀 마음이 있고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인지연 후보 2분간 재반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발언한 적 없고요. 김진숙 후보님의 질문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 1년 반 이상 참여하고 있는 제가 이른바 태극기 집회 참여자인데 성적이 왜 드는지 바로 대한민국 번영과 축복의 근원은 저는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 바로 그 기반 하에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축복이 가능했고 저는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외치는 자들 그리고 평화협정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가짜 평화를 분칠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 정권의 경제정책, 노동정책 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저는 민노총이 사라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 결코 막말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민노총, 바로 귀족노조들, 그들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동맥경화 걸린 듯이 꽉 틀어막고서 청년들 일자리 숨 못 쉬게 움켜쥐고 있는 분들이 민노총 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지혜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은 제 견해로는 민노총 없는 대한민국. 그래서 귀족노조의 갑질 없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숨통 트이는 그런 대한민국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매점을 하자면 6.12 미북 정상회담 앞두고 어떤 요동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칠지 모르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이제 기호 10번 친박연대 최태원 후보께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동물보호 및 애호 관련 갈등 대책입니다. 고양이나 개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 애호인과 비애호인 간의 갈등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좋은 방안이 있을지 최태원 후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을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을 교육을 하고 또한 동물 보호 복지를 전담하는 광역시,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그리고 25개 자치구의 전담 인력과 전담 부서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을 존중하고 반려동물에게 에티켓을 가르쳐서 일반 시민들에게 좋은 관계,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입양센터를 이거 역시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에 설치를 해서 동물을 보호하고 입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보호와 밀렵을 방지, 그리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아프리카 코끼리가 이제 20-30년이면은 다 멸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밀렵으로 그 코끼리의 상아를 팔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밀렵이나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인철 후보가 말씀하신 그 플라스틱 공해, 그게 바다 생물, 바다 야생동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바다 고래나 상어가 해안에 밀려들어서 그 위를 해부해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꽉 차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도 플라스틱을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방류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 바다 새도 폐사를 해서 그 위를 보니까 이제 페트병 뚜껑이나 모이로 오인되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그런 예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환경 보호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물 보호 및 애호 관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태원 후보의 답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4명의 후보자가 각각 1분 30초 이내로 반론을 제시하면 되겠는데요. 먼저 김진숙 후보자부터 반론해 주시죠. 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입니다. 이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내용이 과잉 진료비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 저소득층 반려동물 건강보험 지원 정책을 편 바가 있습니다. 수백만 원까지 드는 이 입원비와 수술비 부담을 줄이려고 서울시가 보험료의 절반인 25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200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는 연 25만 원도 큰 부담이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천차만별, 진료비, 과잉 진료비입니다. 동물병원 서울 25개 구별로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최저 2배에서 최고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료비가 결정되는지 깜깜이 진료라는 원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수의사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책정에 개입해서 진료비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민중당은 진료비 공시제를 통해서 의료비의 투명성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원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물 보호 및 애호 관련 갈등 대책에 대해서 최태원 후보의 답변 그리고 다른 네 후보의 반론을 듣고 있습니다. 김진수 후보자가 먼저 반론을 제기했고요. 이어서 신지혜 후보자가 역시 1분 30초간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양이 3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면서 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가 키우는 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그리고 길거리의 동물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비인간 동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서울을 꿈꿉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동물을 학대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약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나서서 경찰과 함께 동물구조 TF팀을 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 학대에 즉시 투입하여서 그 동물을 구출해내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의 휴식과 오락을 위해서 전시시설에서 특히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안적인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없는 동물원을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동물원에 동물을 없애겠습니다. 최태원 후보님께서 이 공약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 팔지 않도록 생명을 물건 취급하지 않도록 펫샵의 외부 전시를 규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광고를 5개 광고 조례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외부 전시가, 동물 전시가 서울시 안에서 불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우리 서울시가 직영 운영하여 유기동물 보호소가 동물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권을 오히려 보장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후보자에 이어서 신지혜 후보자의 반론이었습니다. 우인철 후보자, 인지연 후보자의 반론이 남아 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최태원 후보자 2분간 반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인철 후보자 1분 30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아직은 많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반려견 인구가 1,000만 명인 시대가 왔고요. 반려견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우리 사회의 어떤 합의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정책적으로는 저는 서울시에 반려지원과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담당하는 정책과가 생겨야 예산이 편성되고 실효적인 어떤 정책들이 구사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반려가족들의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반려가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상담 및 강의 그리고 교정 교육 같은 것들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려견이나 견주가 함께하는 그런 문화교실들도 열 수 있겠고요. 이런 어떤 예절 교육, 사회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생명 존중과 어떤 반려 문화를 조금 긍정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런 지원과를 통해서 실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의 건강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하고요. 각종 건강보험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쳤는데 수술비가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키우는 부모 그 입장에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버거웠습니다. 이런 현실들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짐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인지연 후보자 반론해 주십시오. 반려견 가정 인구가 1천만 명. 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소중한 거를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십니다. 저는 동물 보호 관련 갈등 대책을 보면서 제가 북한 인권 운동가, 북한 인권 변호사라 불리운 지난 세월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북한 인권법 13년 만에 2016년 3월 3일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 인권법 없는 법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13년 걸려서 간신히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입니다. 북한 인권법 운동할 때 한 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동물보호법도 없는데 왜 이 나라에는 북한 인권법이 없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우인철 후보님께서 서울시에 반려 지원과가 있어야 된다. 문화적인 혜택도 있어야 된다 하시는데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 서울시에 북한 인권과가 아니라 북한 인권국을 설치하고 싶고, 우리 최태현 후보님께는 동물보호법, 동물보호 방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최태현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먼저 기호 6번 민중당 김진숙 후보, 기호 8번 녹색당 신지혜 후보, 기호 9번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 끝으로 기호 7번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의 반론을 들었습니다. 이제 최태현 후보가 2분 이내로 동물보호 및 애호 관련 갈등 대책에 대한 네 후보자들의 반론에 대해서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비 현실화를 질문하신 그 김진숙 후보님과 그다음에 우인철 후보님 질문이 중복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진료비는 서울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역시나 25개 자치구의 전담 부서와 또한 전담 인력을 설치를 해서 병원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진료비를 현실화시켜서 너무 많은 과다한 진료비가 청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지혜 후보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기동물 보호소는 저를 그것도 역시 광역시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에 설치를 해서 유기동물 보호와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을 실시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인철 후보님께서 문화교실을 열어서 반려동물을 가족과 그다음에 다른 분들과 갈등을 없애고 서로 이제 하는 그런 좋은 제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제, 이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인지연 후보님께서 제기하신 동물보호법, 저도 이제 북한 인권법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북한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인권법을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사회자 개별 질문 후 보충 질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 신지혜 후보자에게는 장애인 학교 설립 문제 대책을 물어봤고요. 우인철 후보자에게는 영유아 보육 지원 방안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인지연 후보자에게는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 그리고 최태현 후보자에게는 동물 보호 및 애호 관련 갈등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후보는 1분 30초의 반론 시간을 통해서도 각 주제에 따른 본인들의 생각을 피력해 주셨고요. 마지막 주자는 민중당 김진숙 후보자입니다. 김진숙 후보자에게도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무단주차 해결 방안입니다. 주차난 심각한 건 다들 알고 계실 텐입니다. 심야 시간 이면도로의 대형 트럭, 또 관광버스 등의 무단주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행 차량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발생 시 소방차나 구난차의 진입마저 어렵게 하는데, 이 같은 이면도로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서 김진숙 후보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거나 긴급 재난에 따른 구조를 어렵게 하는 무단 주차는 사실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단속을 강화하거나 주차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 보유와 운행 자체를 억제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구 10집 중 8집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자동차 보유와 운행으로 심각한 주차난, 교통 혼잡 비용,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이 심각합니다. 심각한 주차난과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차량 보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버스 공영제를 강화해서 노선의 다변화와 편리성을 높이고 정기권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지옥철이라고 불리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을 공영화해야 합니다. 지하철 9호선을 공영화해서
차량 증량, 증편으로 혼잡도를 줄이고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서울시가 차량 공유 임대 사업을 벌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간의 차량 공유나 렌트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반납의 어려움, 주차 공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용 주차장과 공공기관을 통한 주차 공간의 확보를 통해 확보를 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확충 등을 통해 어디서나 반납 가능한 차량 공유 임대 사업을 효과적으로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후보자 생각하는 무단주차 해결 방안 2분에 걸쳐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른 4분의 후보가 각각 1분 30초 이내로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지혜 후보자부터 1분 30초간 반론 제기해 주시죠. 네, 김진숙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 무단주차 그리고 교통난의 문제는 결국은 과다한 자동차의 보유에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 수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등록되는 나라입니다. 지난 몇 년간 도로 면적은 계속해서 늘었고 주차 공간은 계속해서 마련됐는데 오히려 교통사고는 줄지 않았고 도로 혼잡도는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는 자동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서울 면적은 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를 아무리 많이 짓고 자동차 주차 공간을 계속해서 만든다고 해도 자동차가 늘어난다면 결국 이 혼잡도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등 교통량을 줄이고 그리고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대중교통을 늘리는 것이 바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심과 부도심의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여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온상인 지옥철 9호선을 민영화 아니라 공영화하여 증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하 개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난개발의 미세먼지를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후보자의 반론을 다 듣고 나서 듣겠습니다. 우인철 후보자 이어서 반론 제기해 주시죠. 예, 일단 무단주차 전에 주차하기가 너무 서울에서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결하려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심야에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주차장, 서울시 산하의 법인, 그리고 공공기관들 이렇게 밤에는 비어있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이런 주차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내비게이션에 지금 내 근처에 어떤 주차장이 있고 자리가 어떻게 비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주차 정보 공유 플랫폼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주차에 대해서 조금 방법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앞에 김진숙 후보님이나 신재희 후보님 여러 가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저도 좀 동의하는 입장에 있는데 아까 제가 들은 것 중에 차량 이부제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혼잡 통행료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차량 이부제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무리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일터와 내가 사는 집터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가 없으면 회사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상황들인 청년들 또는 직장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혼잡 통행료 제가 남산 2호 터널 통과하는데 2,000원씩 내는데요. 또 더 시민들에게 통행료를 걷겠다는 게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인철 후보가 김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2명의 후보자 반론 마저 듣고 나서 김진숙 후보자가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 후보자, 우인철 후보자 반론했고요. 이번엔 인지연 후보자가 김진숙 후보자에게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인지연 후보 저의 그 선거 구호가 바로 서울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킬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의 기본적 인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서울 시민의 가장 어느 세계에 있건 시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소유권, 재산권이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라고 규정해서 규정짓는 이분법이 지금 팽배하게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열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평등하게 태어나고 누구나 다 격차에 시달립니다. 그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서로 자율성과 자유를 발휘해서 자신의 실력으로 쟁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저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단주차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대중교통, 서울시의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혹시 해외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서울 와서 혀를 내두르게 감탄하는 게 서울시의 대중교통 지하철이 잘 돼 있는 점입니다. 그 점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무단주차 해결 방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즉 끝으로 최태원 후보자가 본인의 생각 또는 반론을 1분 30초간 제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단주차의 해결 방안은 근본적으로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축되는 건물이나 재건축, 재개발되는 그런 건물의 주차장 비율을 확대해서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내세우는 공약은 한 가구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서 여유 있게 그런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소득이 국민소득이 3만 불인 시대에 지금 서울시에 있는 차량 대수가 300만 대인데 앞으로 국민소득이 5만 불, 6만 불 되면은 차량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의 주차 공간을 넉넉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민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낮에 주간에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서 외부 주차를 허용하고 야간에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 쇼핑몰이나 공공기관, 오피스 빌딩의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 주차의 해결 방안은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별로 엇갈리는 내용도 있고 공통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개별 질문 마지막 주자 김진수 후보자에게 무단주차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심야 시간 이면도래, 대형 트럭, 관광버스 등의 무단주차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이면도로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달라고 최초에 시간을 드렸고요. 나머지 네 분의 후보자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제 김진수 후보자에는 2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여러 질문들이 나오셨는데요. 어쨌든 인지현 후보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타보셨나요? 모든 시민들이 지하철 9호선은 지옥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노총의 귀족노조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노총에서 소위 말해서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얼마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지 한번 가보셨는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연봉 2,5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고액 연봉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같은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 계약안을 국회가 통과하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를 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국회에서 있는 정치인들이 깼습니다. 원래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 노사공이 합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이 산입범위 계약 문제를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깨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 관련해서 주택가 어쨌든 무단 주차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좋은 의견들 두 후보님이 주셨는데요.
서울시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부지 매입이나 용도 변경 등을 통해서 중소형 주차장을 포함한 공영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심에서의 무단 주차 문제에서는 그 4대 문안의 주요 도심에서 불가피한 차량들을 제외하고는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보조적인 통행로가 아니라 버스 전용 도로처럼 주된 통행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의 후보자 모두 애쓰셨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시면서 맺은 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가 중계하는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유권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3분에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마무리 발언 순서가 남아있는데요. 역시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마무리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맺은 말을 해주실 후보자는 기호 9번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자입니다. 우인철 후보자 3분간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청년에게 잘 지내냐고 묻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휘청대는 청년들의 삶을 바꾸고 싶어서 출마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청년들은 높은 월세와 집값에 휘청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청년들 사회의 첫걸음을 빚으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분단된 조국에서 갈등과 대립을 지켜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불평등 속에서 긴 시간 일하고 위험하게 일하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2011년에 대학생이었습니다. 청춘 콘서트의 서포터즈였습니다. 당시에 박원순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은 청춘 콘서트의 멘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멘토의 시대가 아니라 청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의 새 시대를 열어서 우리 사회를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정당 우리미래 만들어진 지 이제 1년 2개월 지난 젊은 정당입니다. 저희 평균 연령 37세의 젊은 정당입니다. 우리미래에는 돈 받는 당직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직장을 다니면서 당활동을 하거나 또는 직장을 휴직했거나 또는 학교를 잠시 멈췄거나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리미래라고 하는 이 새싹을, 이 정당을 키워가고 사회에,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을까요? 이렇게 부딪혀야만 변화가 생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저희 청년정당 우리미래 슬로건은 청년에게 기회를, 우리 동네 변화를입니다. 저 말고 전국에 9명 출마했습니다. 저희 정말 출마까지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희 지방선거 우리미래가 맞이하는 첫 선거입니다.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당원 동지분들 그리고 후보님들께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희 우리미래 많이 눈에 띄진 않겠지만 눈에 띄신다면 가서 격려해 주시고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시기를 많은 시민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 서울시장 후보 기호 9번 우인철, 저에게 주는 한 표는 기성 정치권에 주는 경고이고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작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온몸을 던져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박수, 응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에게 꼭 한 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9번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의 맺은 말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맺은 말 듣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자는 기호 7번 대한애국당의 인지연 후보입니다. 인지연 후보 역시 마무리 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작해 주시죠. 박원순 시장의 7년 동안 서울에서는 민노총 불법 시위가 판을 치고 가짜 인권을 빙자하여 동성애 축제라는 이름으로 성문란과 가족의 해체를 조장하고 서울 시민의 광화문 광장은 내내 세월호 광장이라 둔갑되고 시민 참여랍시고 극소수 자기 편 끼리끼리 좌지우지하며 해먹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킬 유일한 후보 저 인지연이 서울을 자기 편만의 가짜 참여 도시에서 서울 시민이 참여하는 진짜 참여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혁신에 도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서 젊은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동성애 축제 벌이는 가짜 인권 도시 서울에서 북한 주민 인권을 제대로 외치는 진정한 인권 도시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각종 무상 복지 제도를 전면 수정해서 선별적 복지, 정정당당 복지로 전환하겠습니다. 중국 북경시와의 협상을 촉구해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반도기 인공기가 아니라 우리의 태극기가 자랑스러운 서울시로 만들겠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 대통령의 동상이 당당하게 서울 광화문 광장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저 인지연은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고 행동하는 대한애국당의 대변인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북한 인권 운동을 해왔고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로서 서울에서 북한 주민의 해방을 위해 북한인권법, 북한인권 옹호자로 활동해왔습니다. 국제도시 서울을 진정한 글로벌 혁신도시답게 서울을 서울답게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할 적임자가 바로 저 인지연입니다. 뱉은 말을 지키고 약속을 행동으로 이뤄내 끝내 책임지는 사람이 인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최후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대한애국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로서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되찾기 위해서 대한애국당과 함께 사기 탄핵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저의 최선을 쏟아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애국당 기호 7번 인지연이었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기호 9번 우리미래 우인철 후보, 기호 7번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고, 세 번째 주자는 기호 10번 친박연대 최태원 후보자입니다. 최태원 후보자 역시 3분의 마무리 발언 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후보들의 내세우신 그 공약의 실현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실효성, 우월성을 판단을 해서 올바른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며칠 전에 여기 모이신 후보들이 전부 모여서 왜 우리가 오늘 거론된 박원순 후보나 안철수 후보, 김문수 후보, 또 김동민 후보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토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과 오늘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시민들이 선택을 하고 올바른 시민들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유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나온 주제 가운데 제 공약은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해결 문제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린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포함해서 원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제일 나쁜 지역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에 집중되어 있는 태안이나 당진의 화력발전소, 다시 말씀드리면 석탄이나 석유, LNG를 발전하는 그런 곳에서 생기는 미세먼지인데, 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데
여러 후보들 보면 오늘은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상한 그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무슨 공기집진기 그런 것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공약은 이제 주차장 문제이고 1가구 1세대 1주차장 마련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해서 출산 장려금을 세자녀부터는 1억 원을 드린 그런 제도를 공약을 실천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 아름답고 파란 하늘을 가진 녹색 청정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그 미세먼지에 대한 그 토론할 기회가 앞으로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매연이 주로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매연이 원인이라면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충청도가 높은 거는 그 미세먼지가 석탄이나 다른 화력발전소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속 가능한 녹색 청정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리해 주시죠. 진박연대 기호 10번 최태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 정리해 주시죠. 10번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6번 민중당 김진수 후보 마무리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숙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아마 정치인 하면 의뢰인, 법조인, 교수, 기업가, 관료 출신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정치를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몇 되지 않습니다. 정치는 대다수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소수에게 다수의 삶의 결정권을 맡겨두시겠습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입니다. 일하는 우리가 직접 정치합시다. 저희 민중당의 서울시 비례후보 1번은 조영란 학교 급식실 노동자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년 임승헌, 청년 부채 해결 활동을 해온 최계연, 노점상 소순관, 가락시장 상인 김나영, 가전제품 AS 설치기사 박병화, 이분들이 민중당의 서울시 비례 후보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특권에 취해 도덕 불감증에 빠진 정치, 결국에는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 이제 퇴장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는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스스로 나서는 직접 정치 시대입니다. 기호 6번 민중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 발 앞서 종전선언을 주장한 정치인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은 박근혜와 양승태 사법농단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양심수를 석방하고 양승태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훈련인 한미 군사 훈련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된 개성공단을 하루빨리 재가동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정원이 기획한 탈북 여정원들과 평양시민 김현희 씨를 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올해 말까지 반환됩니다. 기름 범벅이 된 용산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남북 단합, 민족 우선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분단형 인재가 아닌 평화 통일형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정리해 주시죠. 서울 평양 전면 교류,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육성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기호 8번 녹색당
신지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수많은 시민들의 후원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7살 청년이 기타금 5천만 원, 그리고 선거운동 비용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시민들이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붙인 벽보와 현수막, 공보물 모두 다 시민들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벽보를 얼마 전부터 누군가 훼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가치인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평등을 바라는 시민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혁명의 봄을 지나왔습니다. 이전에는 해일 앞에 조개처럼 여겨졌던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파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투, 그리고 위드유, 불법 촬영 근절, 여성의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터부시되었던 이야기들, 여성 혐오, 성폭력, 성차별, 그리고 낙태죄 등 이런 이야기들의 외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이 여성과 소수자 정책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여성과 소수자는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정치는 항상 시대의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공정한 세상을 조금 더 평등하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정치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지방선거에 제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유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폭력을 관습이라 부르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쫓겨나지 않고 청년과 세입자가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가 갑질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성소수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존재 그대로 동등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여성이 두려워하지 않고 밤길 귀가를 하고 공공화장실을 제 집 화장실처럼 드나들 수 있는 서울을 꿈꿉니다. 이런 서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서울은 2018년도부터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정치하겠습니다. 당당히 걸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이 바뀌지 않으면 내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를 전진시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선 기호 8번 저 신지혜에게 한 표를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 투표는 기호 9번 녹색당에 던져주십시오. 녹색당은 전 세계 100여 개의 정당과 녹색당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글로벌 정당으로 인권, 성평등,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생태 등 여러 가치를 정치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 78%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20, 30대 정당의 정당인들이 바로 대표로서 그리고 지역당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마무리해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눈부시게 평등한 서울을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함께 서울을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네. 5분의 후보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들 애쓰셨습니다. 오는 8일과 9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더불어서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가 중계한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